정말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웃었죠. 어묵이 뭐 대단하냐고. 근데 그게 다였어요. 나한텐 전부였어요. 그날 당신이 사기쳤을 때 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다는 게 믿겨요. 내가 어묵 하나 굽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3개월이 날 살렸어요. 처음엔 그냥 팔아먹자는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이 어묵을 먹고 누군가 다시 하루를 버틸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에 이 맛을 알게 됐으니까요. 난 이제 미워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모든 걸 잃고 주저앉지만 누군가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10억 원을 날리고 단 30만 원만 손에 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 대신 리어카를 끌었고 결국 글로벌 브랜드의 CEO가 되었죠.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반전 인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심장을 울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날 서울 마포구 한복판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쓰디쓴 실패의 끝에서 한 남자는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중고 리어카를 끌며 시장 한켠에 섰다. 기적은 아니었다. 누가 봐도 절망처럼 보였던 그 자리는 상호 씨에게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이었다. 사람들은 스쳐갔고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외면당한 리어카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다가왔다. 기적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다. SNS를 뒤흔든 그 사진 한 장, 리어카 위 구운 어묵말이. 이야기의 시작은 상상보다 더 작고 더 절박한 순간에서 비롯되었다. 서울 강서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지하. 낮에도 불빛이 필요할 만큼 어두운 그 방에서 상호 씨는 다시 시작할 길을 고민하고 있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 수중엔 30만 원이 전부였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10억 원. 30년을 일궈온 결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투자라 믿었던 건 치밀한 사기였고 남은 건 고소도 할 수 없는 공허함 뿐이었다. 가족도 친구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애초에 무리였다고 했고 누군가는 멍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괴로웠던 건 그 말들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자신이었다.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었고 전기세를 내지 못해 방은 곧 정전될 상황이었다. 누워만 있던 날들 속에서 어느 순간 길거리 리어카 상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일 비바람을 맞으며 작은 불 위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던 풍경이었다. 하지만 다시 눈여겨보니 거기엔 어떤 절실함이 있었다. 바로 자신과 다르지 않은 눈빛, 그리고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의지가 보였다. 상호 씨는 생각했다. 나도 저기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중고 장터를 뒤져가며 리어카를 찾기 시작했다. 오래되고 삐걱거리는 바퀴, 기름때 낀 손잡이, 뒤틀린 철제판. 누구도 다시 쓰려 하지 않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상호 씨는 거기서 가능성을 봤다. 딱 28만 원. 수중에 남은 돈의 거의 전부였다. 리어카를 사는 순간 남은 건 교통카드에 있던 천몇백 원뿐이었다. 그러나 희망도 절망도 더 이상 계산이 되지 않았다. 무언가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다.
시장 한켠 자리를 잡았다. 허가도 허락도 아니었지만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도착해 자리를 맡고 늦게까지 남아 치운다는 조건으로 어르신들에게 겨우 허락을 얻었다. 천막도 없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자리였다. 그 위에 낡은 냄비 2개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올렸다. 처음엔 떡볶이를 팔기로 했다. 밀떡과 고추장, 설탕과 물엿.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조리법이었다. 하지만 그 외에 더 나을 선택지가 없었다. 시장 사람들은 냉담했다. 또 하나 생겼네. 며칠이나 버티려나. 누군가는 모른 척 지나갔고 누군가는 대놓고 한숨을 쉬었다. 처음 하루는 단 한 그릇도 팔지 못했다. 둘째 날 한 어르신이 미안하다는 듯 1인분을 사갔다. 셋째 날도 그랬다. 어떤 날은 재료가 다 상해버렸고 어떤 날은 비에 젖어 가스레인지가 꺼지기도 했다. 매일이 실패였지만 상호 씨는 이상하게도 물러나고 싶지 않았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온 상인들의 등 뒤에서 그는 그들의 한 단계를 따라가고 있다는 위안을 느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다. 어쩌면 실패를 반복하는 게 익숙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날 자주 지나가던 한 여성이 발걸음을 멈췄다. 이름은 미영 씨. 근처 수산물 좌판을 돕던 사람이었다. 맛은 괜찮은데 너무 평범하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전환점이 되었다. 미영 씨는 시장에서 자주 팔리는 어묵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걸 구워서 말아보면 어때요?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좋고.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었다. 상호 씨는 그날 밤 철물점에 들러 작은 석쇠를 샀다. 이튿날 아침 어묵을 구워 떡볶이 소스에 찍어 말았다. 향이 시장을 타고 퍼졌다. 냄새가 확실히 사람들의 고개를 돌리게 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10인분이 팔렸다. 그 다음 날은 20인분. 입소문은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다. 리어카 앞엔 사람들이 잠시 멈춰섰고 호기심으로 다가와 한 입 베어물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엇보다 그 웃음이 상호 씨의 마음을 데웠다. 시장은 여전히 냉혹했다. 장사는 여전히 어렵고 허리도 아팠으며 리어카는 점점 더 낡아갔다. 그러나 어느새 이 작은 공간 안에는 가능성이라는 낱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날들이 조금씩 색을 입고 있었다. 비가 오던 어느 오후였다. 천막도 없이 비에 흠뻑 젖은 리어카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젖은 셔츠가 피부에 들러붙고 신발 안쪽이 축축하게 젖어 불쾌했지만 상호 씨는 개의치 않았다. 어묵을 굽는 냄새는 비에 젖은 시장 통로를 따라 퍼졌고 그 향기는 낯선 이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우산을 쓴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카메라를 어깨에 맨 그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구운 어묵마리를 바라보다가 한 개를 집어들었다. 조심스레 베어 문 뒤 눈빛이 달라졌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그 남자가 바로 태준 씨였다. 콘텐츠 기획자이자 유명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우연한 방문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번뜩이는 걸 느꼈다. 간판도 상호도 광고도 없는 리어카. 그러나 어묵마리의 맛은 오히려 화려한 브랜딩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태준 씨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빗방울이 어묵 위에 닿아 바스락 터지는 모습, 떡볶이 국물에 담갔다 꺼낸 어묵말이의 반짝이는 표면. 섬세하게 포착된 순간들은 그날 밤 그의 SNS에 올라왔다. 서울 마포시장, 리어카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의 어묵말이. 그 한 문장과 함께 올린 사진은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를 기록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런 게 시장에 있어? 진짜 저기 가면 먹을 수 있는 거야? 댓글은 순식간에 1000개를 넘었고 다음 날 아침 시장 앞엔 긴 줄이 생겼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대기줄. 상호 씨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지만 이미 리어카 앞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여기 맞나요? 어묵말이 파는데? 라고 물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리어카 위 작은 철판이 이토록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걸 상호 씨는 상상조차 못했다. 정신없이 어묵을 굽고 말고 포장하고 나면 점심이 되기 전에 재료는 바닥났다. 이틀 사흘이 지나자 시장 상인들마저 놀라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지 리어카 근처엔 항상 사람이 있었고 멀리서도 그 줄이 눈에 띌 정도였다. 미영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리어카를 바라보다 이제 진짜 된 거네요 라고 중얼거렸다. 태준 씨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명함을 내밀며 본격적으로 함께 해보자고 말했다. 브랜딩, 시스템화, 메뉴 개발, 확장 계획까지 모든 것이 현실감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태준 씨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날 이후 리어카는 더 이상 단순한 노점이 아니었다. 조그마한 간판이 세워졌고 어묵말이의 이름이 생겼다. 리어카 어묵말이. 브랜드명을 정할 때도 상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리어카였으면 해요. 그게 내 출발점이니까요. SNS에서 확산된 인기에 힘입어 프랜차이즈 문의가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다. 우리 동네에도 하나 열어주세요. 이 콘셉트 너무 좋습니다. 투자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상호 씨는 쉽게 결정하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몰려든 관심은 때론 또 다른 욕심을 낳고 욕심은 실패로 이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 씨는 조심스럽고 단단했다. 우리는 천천히 가면 됩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시간은 흐르고 서울에 첫 번째 점포가 생겼다. 이어서 인천, 대전, 부산, 광주로 퍼져나갔다. 리어카의 철제 구조를 그대로 재현한 인테리어. 구워지는 소리와 소스 향이 가득 찬 공간. 고객들은 리어카의 정서를 그대로 체험하며 음식을 맛봤다. 어묵말이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전국을 휘감기 시작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다. 하루에 수백 명이 몰려드는 가게 앞에서 상호 씨는 종종 뒤로 물러서 바라보곤 했다. 밀려드는 주문,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줄을 서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메뉴판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가 이 성공을 당연하게 여길 때 상호 씨만은 그렇지 않았다. 어느 날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LA에서 음식 컨설팅을 하던 한 사업가가 SNS를 통해 브랜드를 알게 됐고
미국 진출 제안을 해온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한 건 태준 씨였다. 이제 진짜 세계로 가보죠. 짧은 한마디에 상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이 리어카가 대서양을 건너갈 수 있을까? 거리의 냄새와 불길과 사람의 땀이 함께 어우러졌던 그 모든 시간들이. 출국 전날 상호 씨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원래의 자리, 처음 구운 어묵 하나가 타들어가던 곳. 손가락으로 철판을 짚어보았다. 이제는 깨끗하고 정리된 그 자리에 손끝을 오래 머물렀다. 바닥에 금간 자국 하나까지도 마음에 담겼다. 첫 미국 점포는 LA 코리아타운의 한쪽 골목에 자리 잡았다. 간판은 여전히 리어카 어묵말이. 메뉴는 단출했지만 그대로였다. 떡볶이 소스에 찍은 즉석 구운 어묵말이. 처음엔 한인들 중심으로 소문이 퍼지더니 이내 미국 현지 언론의 관심도 끌기 시작했다. 거리 음식의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뉴욕 맨해튼에도 매장이 들어섰다. 강남에서 성공한 청년들의 창업 사례보다 실패했던 인생이 다시 일어선 스토리라는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미국 매체와 인터뷰한 상호 씨는 영어로 서툴게 말했다. It started with nothing but hope. 기자는 그 문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았다. 1년 뒤 리어카 어묵말이는 미국 전역 50여 개 매장을 돌파했다. 본사에는 수십 명의 직원이 생겼고 매출은 700억 원을 넘었다. 상호 씨는 여전히 양복보다 앞치마가 익숙했다. 본사 사무실 한쪽 벽엔 중고 리어카 사진이 걸려 있었다. 처음 그 리어카를 산 날 창고에서 찍은 어두운 사진. 그는 그 사진 앞에서 종종 멈춰 섰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날 살렸지. 성공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맛이나 홍보의 결과만도 아니었다. 누군가 버렸던 리어카 하나에 마음을 실었던 그날의 결심, 그게 모든 시작이었다. 사기를 당했던 그 사람, 언젠가 우연히 마주쳤다. 생각보다 평범한 얼굴이었고 그날처럼 뻔뻔한 눈빛은 여전했다. 하지만 상호 씨는 분노하지 않았다. 당신 덕에 어묵말이를 알게 됐소. 고맙소. 그리고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가끔 사람들은 그 말이 거짓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상호 씨는 진심이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컸고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그는 매주 수요일 오전 시장에 나타난다. 정장을 입지 않고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리어카를 끈다. 손님이 줄을 설 때면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지만 그는 오히려 더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어묵이 잘 구워졌어요. 그 순간들 속에서 그는 초심을 되새긴다. 삶이 그를 땅으로 밀어눌렀던 날들, 그 잿더미에서 리어카는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 끌어올림의 기억이 지금의 자신을 이끌고 있다고 믿는다. 성공은 겉으론 화려했지만 그 속엔 수없이 많은 밤과 눈물이 있었다. 매장의 숫자가 늘어나고 연 매출이 언론에 오르내릴수록 상호 씨의 마음엔 역설적인 공허함이 자리를 틀었다. 이젠 됐다는 말보다 이게 맞나라는 질문이 더 자주 떠올랐다. 이따금 회의실에 앉아 투자자들의 기대와 숫자를 논할 때면 여전히 리어카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검은 수트 속에 감춰진 심장은 여전히 떡볶이 국물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고 굽던 어묵의 소리를 그리워했다. 그 공허함을 채운 건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부산의 한 청년은 매장 창업 이후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강릉의 한 부부는 폐업 직전에 분식점을 리어카 어묵말이로 바꾸며 재기에 성공했다. 직원들의 감사 편지, 점주들의 눈물 어린 고백은 하나하나 상호 씨의 손으로 모아졌다. 그는 직접 종이로 인쇄해 앨범을 만들었다. 리어카가 만든 기적들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하나 손글씨로 사연을 적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웃음도 눈물도 상처도 모두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는 매주 하루는 반드시 시장으로 돌아갔다. 화려한 본사 건물이 아닌 햇빛 쏟아지는 낡은 천막 아래 불안정한 리어카 위에서 석쇠를 덜컹이며 올리는 그 소리. 그 소리만이 진짜였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물었다. 여기 진짜 사장님 맞아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신기하다는 듯 왜 여기 있어요? 라고 다시 물었다. 그 순간 상호 씨는 대답 대신 손에 들린 어묵말이를 건넸다.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그 말 없이 건네는 의미를 아이는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그 한순간이 가장 진실된 순간이었다. 그해 연말 국내 방송사에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며 상호 씨를 조명했다. 수많은 박수 속에서도 그는 고개를 숙였다. 상패를 들고 무대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바로 서울 마포시장.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어두운 저녁, 그는 천천히 리어카를 끌었다. 철판 위에 어묵을 올리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걸 잃었기에 난 이 맛을 알 수 있었지.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도 미화도 아니었다. 그저 진심이었다. 누군가는 실패를 두려워한다. 누군가는 바닥에 닿기도 전에 포기한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떨어졌고 바닥에서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 사람들과 함께, 리어카와 함께. 시장 골목 끝 여전히 리어카는 굴러간다. 그리고 거기엔 여전히 구워지는 어묵의 냄새가 있다. 그 냄새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간식을 사러 오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희망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성공은 겉으론 화려했지만 그 속엔 수없이 많은 밤과 눈물이 있었다. 매장의 숫자가 늘어나고 연 매출이 언론에 오르내릴수록 상호 씨의 마음엔 역설적인 공허함이 자리를 틀었다. 이젠 됐다는 말보다 이게 맞나라는 질문이 더 자주 떠올랐다. 이따금 회의실에 앉아 투자자들의 기대와 숫자를 논할 때면 여전히 리어카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검은 수트 속에 감춰진 심장은 여전히 떡볶이 국물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고 굽던 어묵의 소리를 그리워했다. 그 공허함을 채운 건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부산의 한 청년은 매장 창업 이후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강릉의 한 부부는 폐업 직전에 분식점을 리어카 어묵말이로 바꾸며 재기에 성공했다. 직원들의 감사 편지, 점주들의 눈물 어린 고백은 하나하나 상호 씨의 손으로 모아졌다. 그는 직접 종이로 인쇄해 앨범을 만들었다. 리어카가 만든 기적들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하나 손글씨로 사연을 적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웃음도 눈물도 상처도 모두 담겨 있었다.
어느 늦은 봄 저녁이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시장엔 느지막이 퇴근한 사람들의 걸음이 섞여들고 있었다. 서울 마포시장 입구 리어카 옆에 앉아 어묵을 굽던 상호 씨는 익숙한 뒷모습을 알아보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자 맞았다. 그 얼굴, 자신에게 10억을 투자하라던 말투, 차분하면서도 계산적이던 눈빛, 그 모든 것을 앗아갔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심장이 조용히 울리는 듯했다. 이대로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리어카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손에 어묵 하나를 들고 다가갔다. 상대는 처음엔 못 알아봤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표정이 바뀌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눈을 피하는 동작. 오랜만이군요. 그 말 없이도 상호 씨의 눈빛엔 이미 수천 마디가 담겨 있었다. 상대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다. 상호 씨는 그에게 어묵을 내밀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걸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 짧은 말 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어묵을 쥔 채 얼어붙은 상대를 두고 그는 천천히 리어카로 돌아왔다. 그 한순간이 모든 응어리를 녹였다. 미움도 분노도 억울함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을 증명했고 잃었던 것을 더 넓게 되찾았으며 그 누구보다 바르게 성장했다. 시간은 흐르고 리어카 어묵말이는 더욱 성장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태준 씨는 해외 진출 전략을 주도하며 매출의 고도화를 이어갔다. 미영 씨는 메뉴 개발 본부의 수장으로 합류했고 전국 점주 교육을 직접 맡았다. 상호 씨는 여전히 본사보다 시장에 더 자주 나타났다. 늘 검은 앞치마, 낡은 운동화, 그리고 타버린 철판. 그 위에서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시작했는지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그를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실패자였던 이들, 빚에 허덕이던 이들, 자영업의 끝자락에 있던 이들, 그들 역시 리어카 하나로 다시 시작했다. 어묵을 굽고 떡볶이를 끓이며 상호 씨의 말없는 메시지를 몸으로 체화했다. 멈추지 않으면 결국 다시 굴러간다. 그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리어카는 그렇게 오늘도 한 사람의 삶을 끌고 있었다. 기적이 아니라 가능성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무엇을 남겼을까요?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비에 젖은 리어카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